네, 어제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의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죠. 그리고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찰 대응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연다고 합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청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수사를 진행했던 충북대 사회학과의 배상훈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찰이 이런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먹어도 싸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경찰이 잘못한 것이고, 네, 문제는 이 잘못을 그대로 방치했던 네, 경찰 수뇌부들이라든가 예,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음, 뭔가 개혁이라고 내놓았다는 것도 사실 허울뿐인 거고, 네. 어제 경찰청의 사과를 보고 사실 분노를 많이 했고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내용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음, 이 어차피 언젠가는 터질 일이고, 네, 죽지 않은 정인이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예, 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이거 이것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천 경찰서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파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예, 일단 그 경찰청장이 소나기 피하기 용으로 지금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는 걸까요? 대기 발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다른 데 가기 전에 있는 거고 예, 어떤 조치도 아니고요. 예, 그냥 경찰청은 뭘 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음, 무슨 조직을 만든다. 조직의 성격이 뭐다. 예, 아무것도 없죠. 그냥 소나기 피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경찰의 문제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다고 보세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없고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어떤 조치 같은 걸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APO라든가 담당하는 사람들 전문성과 그 권한을 뭐 행사하지도 않았고,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예, 어떤 편견이랄까? 음, 1차, 2차, 3차에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따라 했다 그러지만은 음흠. 실제로 그 매뉴얼 자체를 최소치를 한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APO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학대 예방 경찰관 이게 이제 APO죠. 그렇죠. 안티 어블스 폴리스 어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제도상으로. 아닙니다. 이건 학대 예방인데 아동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성학대부터 노인 학대까지 다 포괄하는 거고 예. 전국에 600명 좀 넘게 있는데 예. 경찰서 하나마다 한 두세 명 정도 예. 있는 경찰 담당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뭐 했는지부터 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근데 APO가 예. 하는 일이 되게 잡다하게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동학대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보통은 연락관 정도? 아.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예. 이 아이의 상처라든가 심 상태를 판단해갖고 이건 맞는데라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한테 넘기고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판단하셔.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또 경찰에 넘기고 핑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대충 분위기가 딱 잡히는데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참 매뉴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문제는 매뉴얼이 있어도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안 지켜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안 지켰다고 해서 지금 징계라고 합시고 해서 뭐 대충 적어봤지 않습니까? 예. 견책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안 지켜도 상관없는. 예.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지금 1, 2, 3차처럼 너무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따로 출동하고 사건이 연계되지 않고 네. 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 1차, 2차, 3차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뭔가 매뉴얼이 잘못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분노하고 있는 아주 그 첫 번째 지점은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가장 그 기본적인 조치인 분리조차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보통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이 예.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평범하고 오히려 더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양궁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어제 오늘 나온 입장도 자기는 절대 가해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예. 보통의 이런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어떤 뭐 상당히 폭력적인 대응이라든지 욕도 많이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예. 이럴 때 이걸 강제 분리할 수 있고 강제 분리했을 때 경찰관의 뭐 어떤 면책 이런 거 요구하는 것도 그런 입장 때문인데 이런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랄까 권한이랄까 시스템 전환 자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전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아동 학대 건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적했던 게 분리를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던데요. 특히 정인이 같은 나이 또래 아이는 거기서 돌봐줄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모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경찰서에 맡길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조금 나이가 있는 8, 9살 정도의 어떤 그 쉼터 같은 데에는 이런 아이를 못 맡기죠. 예. 그런 데가 없는데 이런 걸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경찰관들이. 네. 그러니까 거꾸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처리하지 말라.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도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압력을 누가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압력이란 건 시스템적인 압력인 거죠. 예. 이게 말하자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지금 이 판정을 하는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분리 조치해서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맡길 때도 별로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그렇죠. 학대 의심하는 부모는 내가 언제 학대했냐고 오히려 이제 성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 귀찮아 그냥 그러니까 말래 이런 식으로 손 털어버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리라면. 이분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는 일이 많아지고 서류 처리 많고 또 나중에 뭐 민원 들어오고 그럴까 해서 거기 선에서 아이한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아동 학대가 그 의심된다는 소견까지 냈으면 그때는 좀 다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도 예. 적지 않은 경찰관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개인적인 이 경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뭐냐면 이거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그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셨는데 거꾸로 다른 의사한테 가서 학대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왜 그렇게 갔는가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또 제3의 어떤 공익기관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갈 유인도 없고 아까 말 시스템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저 교수님께 여쭤볼 게 하나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찰에서는 국회에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면책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혹시 이게 뭐 또 과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저기 책임 물을까봐 겁난다 이럴 때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있고 그만큼 열심히 투여를 하지 않고 권한만 달라는 형태 때문에 저도 면책 규정 요구는 사실 이건 과한 거고 오버하는 거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 제대로 된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아예 그럼 할 수 없으면 특사경으로 넘겨라. 그러니까 특사경으로 넘기기도 싫고 특사경은 뭐예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팀을 만들어서 복지경찰 개념으로 지자체에 그럼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대안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게 지금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권한을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정리,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쉼터를 하거나 피난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얘기가 된 다음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 가장 먼저 모색되는 거 경찰 안에 일단 전문 경찰이 일단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 지자체에 특사경을 두든지
아무튼 전담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먼저 이야기. 지금은 전담자가 없죠. 그러니까 딱 가서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바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판단을 못합니다.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1기, 2기들을 가르쳤던 강사 출신으로서 네.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답답한 그 사람들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한 게 예. 당신들 현장에 지금 이거 못한다. 근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문성이 없는 경찰이 투여됐을 때 판단 못하면 애를 죽이는 결과 나온다. 벌써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 수만큼 지금 1년에 43명이 죽지 않습니까? 예. 이걸 경찰 수뇌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알고 있어요. 예. 다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요. 아동 보호 시설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경찰의 범위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좀 나서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박세진 님이 의견 주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경찰 승진과 관련한 점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형사 범죄는 높고 이건 점수가 낮아서 대충 뭐 소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은 예. 기피보직이고 6개월 1년 단위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은. 아, 그래요? 이 담당 경찰관. 왜냐하면 예. 일은 많고 배워야 될 건 많은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딱 채우고 나가라고. 딱 채우고 나가니까 전문성을 키울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대 예방 전문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니 이게 뭐가 지금 뭐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참 부끄럽습니다. 예. 뭐 손대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냥 이것은 그냥 모순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희생된 게 정인이 같은 아이들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따라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 장치인데 이건 국회 몫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인터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교수님과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대 사회학과의 배상훈 교수였습니다.